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증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법. 변증법이 뭐냐면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 어떤 명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반대되는 명제를 하나 누가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좀 틀렸구나를 알고 마지막에 뭔가 옳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그 중세에는 거의 논리학과 동의어로 사용됐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A이다, 근데 뭐 B도 있다, 뭐 그렇다면은 C다, 뭐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뭐 가는 거였죠.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누가 있냐면 해겔이라는 사람, 이 해겔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변증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해겔이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어떤 변증법은 정반합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 뭐냐를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해겔은 1700년대 사람이고 1700년대 사람으로서 뭐 지금까지 잘 이게 이 변증법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반합 이게 중요하죠. 정반합. 근데 해겔도 이런 정반합으로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정명제, 반명제, 모순되는 주장들의 합명제 이런 거 하죠. 태제 이거는 뭐 독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뭐 한문 이런 거 아니고 독일 말입니다. 안티테제 이런 거죠. 합명제를 찾는다. 뭐 이런 과정들을 정반합이라고 하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명제 1 플러스 1은 2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래서 이제 귀납적으로 1을 앵겨 더하면 n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명제 누가 반대되는 어떤 모순되는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한단 말이죠. n이 2분의 1이나 4분의 3처럼 자연수가 아니면 1을 2분의 1기만 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1을 n개 더해도 n이 아니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합명제. 근데 1을 n개 더했을 때 n이라는 거는 1 곱하기 n은 n인 거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어떤 n이든 1 곱하면 그 n이라는 것을 자명하니까 1을 n개 더하면 n이라는 사실을 자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죠. 누가 태클을 걸면 모순되는 얘기를 하면은 합명제를 가서 어떤 그것을 두 개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올바른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예술에도 뭐 그런 걸 했네요. 뭐 미학 이론에 대해서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는데 예를 들어 정명제 예전에 그리스 시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럴 때는 거대 구조물이 이렇게 건립이 됐었답니다. 이건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아는 것은 없고 이땐 단지 예술의 신의 피상적인 특징, 그 강함, 거대함 뭐 이런 거를 따라서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이제 반명제로서 고대 예술의 형식이 그리스 지역의 조각으로 대표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크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내용과 형식을 일치를 이루면서 조각이 이제 미의 극치로 평가될 정도로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정명제, 방명제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합명제로 이어집니다. 그 중세 기독교 회화로 대표된 예술의 단계인데 이게 좀 감각적 형식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여기서 최종적으로 도달한다. 하여튼 간에 이런 원래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다른 뭔가가 나타나고 그거 다른 뭔가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아주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진짜 좋은 단계, 그 고차원적인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변증법은 그런 겁니다. 뭐가 하나 있었을 때 또 다른 어떤 것이든 뭐 시련이든 뭔가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모순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것을 토대로 좀 더 좋은 거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 변증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개별자, 특수자, 보편자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개별자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다. 그럼 바나나가 있으면은 바나나가 개별자고 특수자는 바나나를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범주, 뭐 과일 이런 것들 되겠고 보편자는 어떤 그것을 더 보편적인 거 먹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섭되는 겁니다. 더 큰 그러니까 개별자보다는 특수자가 좀 더 넓은 뭐 특수자보다는 보편자가 좀 더 넓은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 각각의 개별자는 다른 개별자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이런 겁니다. 각각 개별자 그러니까 바나나가 있고 그다음 사과가 있죠. 이제 두 가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뭔가 있죠. 과일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딱 나타나면서 이게 합이 돼서 이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보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이제 개별자, 특수자, 보편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뭐 다 어떤 정반합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질과 현상도 똑같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외적, 내적 측면들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식에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본질을 찾아 나가는 방식 이거 뭐든 다 아까 얘기했던 정반합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뭔가 다른 것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여러 가지를 꿰뚫는 한 가지의 합 변증법적인 어떤 합 통일을 이제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장과 현상과 본질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유물적 독생애관 쪽으로도 중요하고 관념론 쪽으로도 중요한 주제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겔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뭐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추상적인 게 뭐 개별자 같은 겁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언뜻 이게 뭐지 하면서 보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것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사고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돼 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추상은 대상으로부터 보편적 대상을 추려내는 것이다. 일단 추상으로 시작해서 보편적인 것을 추려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뭔가 있지만 역사적인 것이 이제 앞에서 보던 추상적인 것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 앞에서 보던 구체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공통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다. 통일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변증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정명제가 있으면 반명제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어떤 굉장히 민주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전제가 이제 모순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줘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게 뭐 변증법 똑같죠. 소크라테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야 뭐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야 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소크라테스 야 임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순을 막 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또 이거야. 그러면 또 소크라테스 거기다 또 반박을 하면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변증법과 같은 것이고, 다른 말로 이제 삼파술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아이를 받아낸다는 의미로 삼파술이라고 불렀다. 이거 다 변증법입니다. 근데 해겔에 와서 변증법은 이게 조금 다르게, 이거 원형적인,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겔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정반 합의 다 상호간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얼버무려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완전히 반대되는, 이거 완전히 모순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틀렸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을 찾아가는 방향인 것이고, 해겔은 이것과 이제 그 둘 간에 통일되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다, 좀 다르다 라고 얘기해. 칸트는 뭐 이거 이율배반이라는 이 것을 통해서 논리에서 이제 모순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에 뒤에 해결해서 완전히 이제 핵심으로 이 정반합 개념 변증법이 확정되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사실 뭐 겉핥기 수준의 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아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변증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